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관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죠.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죠. 쉽게 습관이 드는데 고치기는 어렵죠. 이게 참 이제 희한한 건데, 어쨌든 우리는 어느새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인지 반응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반응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냥 하는 거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에서 처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은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굳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이,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경험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더 강화되겠죠. 경험을 통과한 생각은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 굳어진 생각을 뭐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편견 뭐 이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굳어져서 몸에 배이면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다, 혹은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나아가면은 고치기는 진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습관을 업이라고도 하잖아요. 카르마. 그거는 이제 이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 의도된 행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업에는 업력이라고 하는 힘력자를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리학하고 똑같죠. 어떤 행동 패턴은 만들어지면 이 관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쭉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 없이는. 그 다음에 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점점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역치가 올라간다든지 항상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작용을 만나서 깨어질 때까지 강화된다. 이런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힘이 딸리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내 습관을,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 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상처가 남고 파괴가 남고 실패가 남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으로 남은 그게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주지만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거죠. 또 두 번째는 이해력과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통한 행동의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요. 알긴 아는데 안 되잖아요. 저도 맥신 커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맥신 커피 뭐 별로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알긴 아는데 못 끊잖아요. 이해력과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 억제력은 차이가 있다. 그 격차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문명화가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끼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이 흐르다가 땅 밑으로 내려가듯이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선명하게 1대1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이즈가 복잡하게 존재하면 이게 신호인지 이게 자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욕망이 있잖아요. 달달한 걸 먹고 싶을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이제 노이즈를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법은 가깝고 주먹은 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이런 건 뭐겠습니까? 인간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편한 거, 익숙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뇌가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전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당은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혹은 하나의 지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항상 도덕률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행합일, 아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라, 그래 믿게 된다, 그래야 올바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자기 뭐랄까 비하 뭐 이런 것, 나는 안 돼, 나는 의지력이 약해, 뭐 이런 얘기까지 가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행합의이 왜 안 되는가를 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뭐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 작용인데, 사람은 이제 그 대뇌 피질이 있고 뭐 변형기가 있고 그렇다잖아요. 이성과 감정. 이성이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지적으로는 전두엽 작용이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인과를 철저하게 추적해 나가는, 밀어가는 그 분석하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소크라테스적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사실은 몰라서 그래. 알면은 그렇게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알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이 있다. 그럼 안 먹겠죠. 근데 그 독인 줄 모르면 액상과당 같은 거는 뭐 달달하고 시원하니까 여름에 많이 찾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인과의 긴 사슬을, 복잡한 사슬을 따라서 가면은 이제 독이죠.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쉬운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다. 거리는 멀고 상황은 복잡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길을 자주 잃는다. 길을 자주 잃는 이유는 뭐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즐겁고 유쾌한 쪽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추적해서 신호와 잡음을 잘 구분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서 알게 되면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의 문제죠. 그 변연계, 이 쾌락 중추와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중추, 편도체, 이 두 가지 이제가 크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변연계 쪽은 억제하는 이제 힘겨루기를 하거든요. 이 변연계는 충동과 본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대뇌 피질의 전두엽 위에 전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앞전자죠. 행동하기 전에 보강하는 또는 교정하는 혹은 억제하는 그런 영역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인지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계에 따라서 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 전두엽과 편도체 혹은 척좌핵, 쾌락중추죠. 이 두 가지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힘겨루기에서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아는 것, 그러니까 그 know라고 하는 것, 곧 되는 것, become, 이거는 동양과 서양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서양에서는 정확하게 알면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동양에서는 그 알아도 힘이 딸리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실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죠. 왜냐하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서양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점점 함량함으로 해서 실험 실습을 통해서 내공이 불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똑같죠. 힘 대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불경에도 보면은 아난이 여자한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데리고 오니까 아난이 이제 슬피 울면서 저는 부처님 따라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유혹에 빠져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네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아직 힘이 약해서 그래. 힘을 좀 길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힘을 기른다는 것이 뭐 개정해라고 하는 자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라이트먼트에 이르는 이 과정이냐,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힘을 기른다는 것을 또 다르게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는 편한 길을 갔는데 이제 낯선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한 길에서 멀어지고 낯선 길에는 점점 더 익숙해지는 이런 전환을 이제 이루는 것이 become 되어 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설프게 알거나 남이 하는 얘기를 주워 들어서 아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알긴 알되 정확하게 알아라, 철저하게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논리로 알지 말고 실상을 봐라 이런 것이죠.
논리를 아는 거하고 실상을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봐라. 요게 이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본다는 것, 실상을 본다는 것의 뭐 키워드는 딱 3개죠. 이게 무상하다. 이게 사실은 네가 좋아하는 좋아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이게 진짜 괴로움의 원천이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무엇에도 실체, 영원불변한 고정된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3가지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불교 얘기고,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죠. 첫 번째 지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뭐랄까, 미망에서 언제 깨어나느냐 하면,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쩌면 차가운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땅이 차갑고 축축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힘은 심리에서 오는 거 아니냐. 이게 2번째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면, 고통을 먼저 겪으라 이거죠. 할 수 없이. 고통이 결국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절박함도 있고 또 진지해지죠. 웃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진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감수성이거든요. 정서적으로 보면. 근데 이 감수성이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사람은 이제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마음이 열리지만 고통을 통해서도 마음이 열릴 수 있거든요. 물론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기 삶에 진지한 사람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이게 뭐지? 라고 진지하게 감수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또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3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더 진지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뭐 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외부의 문제고,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뭐 치료를 한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사람하고 뭐 관계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해치우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는 편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한 몇십 년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반반일 테니까. 그래서 내 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내 안에 어떤 정폭기 같은 게 있나 봐. 남들은 별거 아닌데 나는 예민하게 느끼고 부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2번째는 나만의 독특하게 사건들을 연결하는 편집 메커니즘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요거를 이제 성찰하는 자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정폭기나 편집기를 봤을 때, 또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를 이제 우리는 좀 더 진지해졌다. 그러면 마음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외부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이제 그 습관에 왜 끌려가느냐, 알고도 왜 해결을 뿌리치지를 못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겠고, 결국의 그 결론은 더 고생해 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진지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가 뿅 하고 나타나서 나의 외부에서 나를 압박하는 괴로움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꿈꾸는 거죠. 그 꿈이 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긴 한데 대응이 좀 어정쩡하다.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정쩡하죠.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다 알아서 합니다. 무의식이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대응한다는 것이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좀 믿고 맡겨놔도 된다 하는 겁니다. 단 그 전에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죠? 다리를 건너가는 건 좋은데 다리 끊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공황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병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이 병 자체도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이제 병을 통해서 이제 이 자아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먼 길을 돌아가거나 이번 생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잠시는 앓을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겪고 빨리 나와야지 그거를 너무 오래 가면 변성이 일어나서 좀 어렵겠죠. 하여튼 그 전에 공황증이나 우울증으로 빠지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해놔야 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밖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그 생존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밖에서 오죠. 근데 이제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정복기는 편집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밖도 어려운데, 만만치 않은데, 열심히 해도 어려운데 안에서조차 이렇게 나를 들볶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 안쪽에 있는 정복기, 그 다음에 편집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볼륨 조절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습관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